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며 웃음이 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네, 함께하며 웃음이 나는 정지현 대표입니다. 네, 저희 사업 계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운동 전략과 과제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4대 운동 전략에 대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메가히트 아이템을 찾아내자.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운동의 효율을 높이는 조직이 되자고 하는 전략입니다. 지금 초저출생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 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대중들은 빠르게 이슈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관심사가 짧게 이렇게 뜨겁게 타올랐다가 그 다음 이슈로 또 빨리 전환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직은 사실은 이전에 비했을 때 이전보다 사실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상근자들 제일 많을 때는 한 34명, 35명 이렇게 이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책상 놓을 자리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현재 24명이 같이 이렇게 이제 효율을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팎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대중과 시민들의 인식 속에 우리 운동이 각인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네,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돌아봤을 때 저희 회원들께서도 이 두 가지 운동을 가장 이렇게 인상적으로 봤다고 회원 설문조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반영하듯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미디어 채널에서도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헌법성과 관련한 이런 영상들도 사실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조회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홍민정 선생님이 이 짧은 영상도 1,300회, 또 이제 고등학생이 발표했던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이런 영상도 4,000회 정도. 네. 그리고 김누리 교수님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제 이 경쟁 교육을 해결하자고 하는 이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중들의 각인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미디어 채널의 성장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이것이 또 대중들에게 우리 운동을 알리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메가히트 아이템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사실 저희 상근 조직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핵심 미디어 채널들을 좀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성장시키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메인 포털에 게시되는 기사를 5개 발굴하자. 또 핵심 컨텐츠 강좌를 2개 이상 착수하자.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가 과제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은 회원과 학부모의 마음을 읽어주고 필요에 응답하는 운동을 하는 조직이 되자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저희가 다시 전략에 넣어서 올 한 해 이것을 다시 좀 상기하면서 여기에 주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네,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사실은 정책 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부모님들에게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운동처럼 느껴지는 측면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저희가 조언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너무 당위적인 주장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동은 사실은 당위적인 운동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들과 학생들의 삶을 바꾸는 그 삶의 필요를 채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운동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회원 소통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그 필요들을 잘 경청하고 또 실질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들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 회원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응답하면서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올해 연말에는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전략은 학생과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운동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잘 감당해내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저희는 어떤 사안들을 판단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바로 이 학생 유익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들을 저희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만호세 조기 취약 저지 운동도 이제 그랬던 운동이었고요. 저희가 이 대입 상대평가위원 헌법소원도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또 얽힐 수 있는 일이지만 학생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또 에너지를 썼고 또 유보통합이라는 이런 과제도 뉴스에서 많이들 보시겠지만 사실은 교사들 사이에서 또 여러 이제 기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 단체가 학생 유익 중심이라는 이 가치를 붙들고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운동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청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전략은 저희 상근 조직의 조직 문화와 관련한 전략입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기획하고 시도하며 서로 돕는 조직이 되자고 하는 것인데요. 혹시 아바타 영화 다들 보셨나요? 네,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연결되는, 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네, 사실 제가 집에서 남편과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 고민을 하는데, 남편과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상근자들과 우리 동료들과는 함께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야무진 꿈을 꾸고 저희가 이 네 번째 전략을 고민을 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하는 이 팀워크들을 잘 살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더 이렇게 섬세하게 더 깊이 있게 소통되고 연결하고 또 교감하고 공유하면서 이 팀워크로 일하는 이 힘을 발휘해보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민정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들, 내부의 성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작년 한 해 이렇게 시도했던 일들을 올해도 이렇게 이어가면서 좀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잘 실현되어서 올 한 해 네, 저희가 좀 창조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응원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대 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시즌2 2년차를 맞이한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전환 등의 입시의 청사진들을 실제 제도화하는, 네, 제도화까지 이끌어내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 이 캠페인을 출범하면서 학생 청소년의 입시 경쟁 고통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관에서 조사했던 이런 결과들을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알리고 또 자체적으로 설문했던 결과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과제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학생행복기구를 설치하라는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중요한 교육정책을 설계할 때는 가장 그 첫 번째 문제가 잘하는 아이들을 가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복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지 그것을 가장 첫 번째로 목표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하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구상을 하면서 요구했던 과제고요. 두 번째 하반기에 이 과제는 대입 상대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시제도 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 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은 입시정책 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었다 하는 소식들은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1년도부터 마이스토고 도입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5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되고 또 이 학생들이 2027년도에 28학년도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교 학점제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를 때는 고교 학점제에 따른 거기에 적합한 방식의 대학 입시 정책이 설계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올해 안까지 교육부가 구상을 하고 내년 2월에 그것을 확정된 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이 입시의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교육부가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면서 또 우리가 이것을 또 잘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들을 계속 제시해 나가는, 네, 이런 일들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장관이, 네, 교육부 장관을 두 번째 하는 최초의 장관인 게 맞죠? 네, 최초는 아니니까 두 번째 장관인데, 네, 이 이주호 장관이 12월과 1월에 굉장히 많은 언론과 굉장히 많은 인터뷰들을 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서 혹시 혼란스럽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인터뷰에서는 지금의 입시 경쟁은 너무 과열되어 있다.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지금 초등학생이 대학 갈 때는 수능은 없어질 것이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1월에는 또 어떤 인터뷰에서 수능 폐지는 나의 소신이지만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폐지는 없다. 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교육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 속내를 알 수가 없고 이 말들을 쫓아가기에 바쁘다라고 이제 기자들로부터 직접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올해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두 번째 장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 또 이 장관이 또 어떤 교육개혁 구상을 내놓을 것인지 저희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3월에 이런 대입 정상화 포럼이라는 지금 가칭이긴 하지만 이 포럼을 새롭게 저희가 좀 발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호진 선생님께서 아까 길게 굉장히 이 수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좀 협업을 하기로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3월에 대입 정상화 포럼을 발족하고 5월에는 고교 학점제에 따른 새로운 대입 방안 연구한 것을 좀 그 결과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또 9월에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이 입시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2028학년도 입시 당사자들, 부모들과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이 공론화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내보자 하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 교육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실태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제 정책 운동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것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또 회원들에게 또 알리게 될 텐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데 특히 올해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미디어 채널의 성장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 7,000명, 네, 누적 조회수가 76만 5천 회입니다. 사실 적지 않죠. 네, 사실 교육운동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이렇게 저희처럼 좀 미디어 채널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민들이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가 이런 미디어 운동을 잘 해서 이 교육 이슈가 사회적으로 계속 이렇게 환기되도록 하는데 저희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유튜브는 5년 이내에 한번 우리도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자. 10만 구독자를 달성해보자.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인스타그램도 3년 이내에 1만 명의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자. 특히 MZ세대의 학부모들을 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자. 우리 운동의 파트너로 한번 이렇게 만나보자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런 저희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연 읽어주는 남자, 뭐 6시 너의 교양, 네, 뭐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이렇게 좀 저희가 네, 영상으로 만들고요. 또 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저희 3명의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낸 저희 양신영 연구원이세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네, 이런 채널들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것은 제가 지금 헌법소원을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가 깃발을 들고 흔드니 이 깃발을 보고 굉장히 모여들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과 자원들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 후원자께서 한 분이 지금 이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그리고 이 헌법소원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3천만 원 정도를 또 후원을 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 소식을 알릴 수 있을지 우리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채널들과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할 건지 지금 이렇게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굉장히 유튜브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채널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박수현 선생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시사 관련한 주제들을 뭐 인터뷰 형식이든 좀 다큐 형식이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 네, 시리얼이라는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32만 명이고요. 하나하나 보시면 뭐 299만 회, 269만 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영상들이 300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과 저희가 좀 협업을 해서 우리 과제를 좀 알리는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과제는 네, 이것도 가칭입니다. 좋은 부모 연구소로 우리 회원 사업들을 좀 통합하고 리뉴얼하는 과제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가칭이기 때문에 네,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당신의 고민과 경험, 성장과 실패, 또 지식과 지혜, 당신의 모든 것이 좋은 부모 연구소의 자원입니다. 이 모토를 가지고 우리 회원들과 또 우리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과 우리가 같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의 그 사업국 부서에서는 교육 강좌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상담하는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모임을 또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일 1 담당으로 그렇게 일을 해왔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좀 좋은 부모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좀 회원 사업들을 다시 통합하고 리뉴얼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좀 업무 칸막이들을 낮추어서 좀 컨텐츠 생산을 같이 협업해내고 좀 팀워크를 살리는 이런 업무의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보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위적인 접근을 좀 지향하고 좀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새롭게 좀 시민들과 소통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말고도 좋은 이름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에게 좀 이름 공모전 이런 이벤트를 좀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좀 상반기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사업국에서 이렇게 이제 통합 운영, 새로운 리뉴얼된 운영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과제는 회원과 부모가 건강한 정보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조직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이 아닌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부모 맑은 워크숍을 확산하는 일들, 그리고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위한 강좌와 상담 서비스들을 하는 일들, 그리고 저희 후원 회원들을 위해서는 수학학습 부모 코칭 동아리를 지원하는 일들, 또 지역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코칭 교육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서비스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런칭했던 학부모 맑은 워크숍 올해 그 확산 계획들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사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올해 더 심각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고금리 시대에 가계 경제 부담이 이제 큰 상황에서 이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사교육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명한 사교육 선택을 위한 강좌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에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3회차, 그리고 중학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3회차 이렇게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고, 가장 핵심 주제가 되는 강의는 또 저희 정책팀장님이신 신소영 연구원께서 담당을 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런 강의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수학학습 부모 코칭을 위한 동아리들을 좀 개설하고 지원하는 일들입니다. 우선 동아리 형식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엄마가 수학을 공부한다고 예전에 저희 이민아 회원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또 소식지에 인터뷰를 해주시고 소식이 실리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의 수학 공부가 사실은 가장 큰 공부 부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동아리 형식으로 회원들과 그 고민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동아리 형식으로 모집을 하고요. 최수일 선생님께서 실습형 강좌를 3회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좌를 다 듣고 나서 이제 함께 최수일 선생님과 코칭을 받으면서 4회의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 한 5개월 정도 1학기에 이 모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오프라인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이것을 또 영상 촬영을 잘 하고 좀 매뉴얼화를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오픈을 하고 좀 다른 지방에 계시는 회원들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스템 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지역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20시간 코칭 교육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있지만 특히 또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코칭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 또 오규덕 이사님이라는 좋은 자원을 가진 이사님께서 같이 대학원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코칭 교육을 무료로 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교육을 어떻게 가장 먼저 받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 대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을 이렇게 꾀하는 이런 코칭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상반기 중에 지역 대표님들에게 좀 알려서 참여를 또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과제는 경제 위기 속에서 치밀한 대비를 통해 건강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시기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어떻게 또 이 건강한 재정 운용을 할 것인가. 네, 저희가 3가지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정위기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좀 후원자 탈퇴 현황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수입이 5% 줄어드는 경우, 10% 줄어드는 경우, 20% 줄어드는 경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아까 홍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퇴자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또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후원 금액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 그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핵심 후원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후원자 그룹들을 잘 이렇게 육성하고 관계들을 잘 맺고 중고액 후원 요청에 올해 좀 더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이것이 또 가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고액 후원 요청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3,800명 정도 잠재 후원자들을 좀 만났습니다. 또 이 잠재 후원자들과 저희가 좀 잘 소통하고 잘 연결되어서 이분들에게 또 시의성 있는 의제로 계속 모금 캠페인, 또 후원 요청하는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지 않으면 이런 필요가 있는 줄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 운동의 파트너가 되어달라. 네, 그런 제안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4대 전략과 5대 전략이 있습니다. 네, 저희 조직 문화, 이런 조직 문화의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3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 5가지 과제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네, 올 한 해도 맡겨진 책임들을 좀 다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전략과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안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137명의 회원 증가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12억 9천만 원으로 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초 모금 400구자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과 정책, 사업 기반의 모금들을 또 600구자 하는 것을 좀 높은 목표를 사실 세우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강좌 수입은 2,800만 원 네,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 후원 순증 숫자를 137명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수입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결산 대비 증감률이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네, 비정기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은 기준으로 잡기는 어려워서 올해 좀 보수적으로 네, 수입을 잡았습니다. 네, 특별 후원금도 작년에 좀 이례적으로 많았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수적으로 5천만 원을 잡았고요. 소책자 신청비 같은 경우도 한국 총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이례적으로 좀 수입이 많았던 것을 올해 이제 이전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네, 행사 참가 수입은 네,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네, 600%라고 해서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학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 행사 참가 수입이고요. 보조금 수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안정 지원금, 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수익이 있었던 것인데 올해는 이것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네, 12억 9천만 원으로 예산을 네, 잡았습니다. 네, 지출 부분은요. 네, 똑같이 12억 9천만 원 지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월 7,800만 원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고요. 네, 1년 9억 4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근자 24명인데 네, 채용 예정 인원이 1, 2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그리고 이렇게 대입 절대평가 전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대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좀 해놓은 편입니다. 네, 여기에도 보시면 증감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 운영비에 해당되는 인력 비용 저희가 호봉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호봉 상승이 있고요. 네, 운반비 같은 경우에 저희 소식지, 네, 운반비 이런 부분들, 네. 도서구입비, 저희 상근자들 좀 스터디를 올해 많이 해야 되겠다. 네, 그 스터디 이제 비용들이 잡혀 있습니다. 회원관리비, 저희가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회원 예우 이런 물품들을 또 제작하고 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네, 사업운영비, 여기에도 사업운영과 관련한 인력비, 호봉 상승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홍보비,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대부분 지금 경쟁교육 제로 캠페인 시즌2에 따른 그 계획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비, 행사비, 캠페인 비용들, 네, 관련한 정책운동의 설문조사비,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설문조사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0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회와 협업을 잘 해서 사실은 이제 비용이 드는 설문들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설문을 했던 경우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저희가 좀 여러 주제의 설문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또 이제 국회와 잘 협업을 하면 이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억 9천만 원으로 저희가 지출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정위기 시나리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플랜 B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월별 재정 추이표 보시면 네, 수지 차익이 이렇게 네, 되다가 네, 이렇게 0원으로 이제 마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플랜 B는 5% 정도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후원 캠페인들을 하지만 이제 저희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고
그리고 연 420명 이렇게 후원 탈퇴하시는 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서 550명 정도 탈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제 이런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책 방안은 저희가 특별보금을 좀 5천만 원 실시하는 것들 그리고 좀 소소하게 사업비들을 좀 더 절약해서 네, 잘 쓸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1,600만 원 사업비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5% 정도의 수입이 감소했을 때 경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이 이상으로 10%, 20% 이렇게 사실은 수입이 감소가 될 때는 더 좀 이렇게 강도 높은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